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시대의 변화 조류를 빠르게 읽고 또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혹시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은 전통적인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물리학 법칙인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이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해결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계산들,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을 위한 일이라든지 암호 해독 등을 단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래 기술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도 압도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요, 물리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더 자세하게 나가면은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마구마구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 양자 컴퓨팅은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개발, 또 금융, 물류, 암호학, 인공지능 고도화 등에 아주 폭넓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테크 붐을 어찌 보면 시카고는 좀 놓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카고가 양자 컴퓨팅을 큰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양자 마이크로 전자팍을 사우스사이드 호변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카고에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일리노이 샴페인 공대죠. 미국에서 이 랭킹에 올라 있는 그런 유명한 공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공학 기반이 아주 탄탄한 도시라고 합니다. 시카고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철강 산업으로 그야말로 대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도시잖아요. 자, 그 명성을 이제 좀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 기대감 가져도 되겠죠. 자, 6월 24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는요,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오늘의 메시지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새날 장로교회 EM 전도사님이신 데니얼 류 패스터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잠시 중단된 양국의 실무회담이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실무회담은 다음 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추가 실무회담이 어느 나라에서 열리게 될지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 이란 대표팀과 계속 협력을 해서 종전 양해각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방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서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습니다. 어제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번 통과는 10번째 시도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의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었죠. 결의안 통과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인데요.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에 대해 여야에서
대해서 모두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란의 약속에 비해서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속에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는 어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초대형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요. 일부 선박들은 위성 추적 신호를 켠 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걸프 해역에 발이 묶여있던 선박들 수백 척 그리고 선원 11,000여 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피시키는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아이스에 대한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쏜 한국계 미국인 벤자민 송 씨가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벤자민 송 씨에게 징역 100년형을 또 함께 시위를 벌여서 기소된 7명에 대해서도 폭발물 소지, 폭동, 테러리스트 지원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에서 7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송 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해 7월 4일 이 텍사스 엘버라도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감시 카메라를 부수며 폭죽을 쏘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송 씨가 반자동 소총을 발사했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토머스 그로스 경위가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들의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이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공격은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살인 미수로 이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벤자민 송은 한국계 아버지, 일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댈러스에서 성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미국에서 제기된 미성년자 SNS 중독 소송을 앞두고 원고와 합의했습니다. 미성년자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구글과 재판전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원고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16살 소년인데요. 8살 때부터 SNS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중독이 되면서 수면 부족과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합의 사실을 밝히면서 유튜브가 배심원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SNS 중독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이 싸움을 이어가 기업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 기업들이 이윤보다 어린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소송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히고 우리는 나이에 적합한 제품 또 부모 통제 기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SNS 운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 수천 건 가운데 선도 재판으로 선택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구글이 합의로 이번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서 다음 달 27일 시작되는 재판은 메타, 스냅, 틱톡을 상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이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76%로 집계됐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 36개국에 거주하는 성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훨씬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7%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는 37%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응답은 47%였지만 50%는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에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한 비율이 2022년 83%에서 올해 35%로 급락했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4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미국의 신뢰도는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2기 노선이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은 약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힘을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한국의 축구 팬들이 로스앤젤레스로 몰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한국이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게 되면 조 2위로 올라가 오는 28일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32강전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경기 관람 또 남부 캘리포니아 여행을 결합한 경기 그 이상의 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테메큘라는 LA와 샌디에고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50여 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는 미식의 성지입니다. 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만 무려 2천여 명이 넘는 한국 팬들이 함께 자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 악마 500여 명이 멕시코 현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교민도 1,500명가량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과달루페가 소한 몬테레이 광역도시권은요, 이 멕시코의 산업 경제 중심지로 현대모비스, 기아, LG전자, 포스코 등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3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도시입니다. 교민 수도 약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탄파티노 FIFA 회장은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하게 될 것이고 우승팀에 트로피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은 오는 7월 19일 시카고 시간 2시에 뉴저지주 매틀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순자산이 3천만 달러를 넘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인공지능 산업 팽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자산정보 분석업체 알트라타는 어제 세계 초부유층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순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수가 1년 동안 14.4%가 증가해서 작년 말 기준 55만 6,8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큰 증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트라타는 지난 10년간 고액 자산가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기업 실적, 또 AI 투자 열풍이 고액 자산가 수와 이들의 자산 가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3천만 달러가 넘는 고액 자산가가 많은 세계 상위 12개 대도시 가운데 서울 6,222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12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고액 자산가는 전년 대비 36.3%가 증가해서 이들 12개 도시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시카고 뉴스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십 년 전 테크 붐을 놓쳤던 시카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팅을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시는 최근 일리노이 양자 마이크로 전자파크를 사우스사이드 호변에 건설했는데요. 일리노이를 미국 최고의 양자 컴퓨팅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콜로라도주의 볼더 등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이 계획을 통해서 시카고를 차기 첨단 기술 도시에 진입을 시키고 일리노이주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날씨 오후에 흐려지면서 지역에 따라 소나기와 강한 폭풍 가능성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 후에는 무더위가 다시 한번 시카고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7월 4일 주간 동안 기온은 80도에서 9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시카고 북부 카운티, 맥켄리, 레이 그리고 위스콘신 케노샤 카운티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면은요,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또 흐려지겠고 곳에 따라 비나 내우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74도, 최저 64도, 목요일 흐리고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고 76도, 최저 60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72도, 최고 72도, 최저 64도고요. 현재 기온은 67도, 현재 시각은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새날 장로교회 데니얼 류 EM 패스터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늘의 메시지란 이 시간을 통해서 패스터 류를 만나 뵙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그럼요. 제 이름은 유진우. 제가 지금 새나장로 교회에서 EM 파스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죠. 예.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시험은 몇 개 남았는데 시험 다 끝나면 안수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예. 이 패스터 류의 오늘의 메시지라는 방송이 매주 금요일 오전 7시에 되고 있거든요. 이 오늘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신지요? 예, 제가 책을 많이 좋아해요. 책을 많이 좋아하는데 quote 이런 명언들이 너무 좋은 명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매주 이렇게 어떤 명언이 제 라이프의 experience 아니면 제가 제일 은혜 받던 명언을 그걸 한번 어떤 성경 말씀에 찾을 수 있는지 So I try to look for a Bible passage. 네. 성경에 한번 찾아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왜 그 명언을 저한테 은혜 받았는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어도 내용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데니얼류의 말씀을 편집하시는 분이 편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영광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언이나 특별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들을 또 성경 구절과 연관시켜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명언들 가운데 패스터 류에게 가장 터치가 있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제가 제일 좋은 명언은 아소 체인버스 제가
제가 처음 방송을 했던 명언인 것 같아요. 근데 Oswald Chambers의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로 이렇게 네. 나오면 Prayer does not equip us for greater works. Prayer is the greater work. 저한테는 이 명언이 너무 중요해요. 그 Oswald Chambers가 말하는 뜻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great work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제일 큰 일 하는 게 기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계속하면 그게 제일 큰 일이라고 아소치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언을 듣고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다 이제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큰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그런 뜻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그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패스터 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막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자칫 기도를 오히려 소홀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모두가 범하기 쉬운 뒤바뀌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기도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고 또 가장 큰 일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패스터 류께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방송 전과 후 좀 달라지신 점이 있으세요? 예, 뭐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전도사로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인들이 막 프로블럼하고 기도 제목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전도사로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람들이 뭘 제일 힘든가, 뭘 제일 궁금한가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명언을 읽어보면서 책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이 명언은 좀 좋겠다. 이 명언은 helpful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before는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 방송 기회가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요. 네. 예. 현재 새날교회에서 EM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네. 멤버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EM의 경우는 그 구성원들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많지만 외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더 나갈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요즘에는 찾는 교회는 그냥 커뮤니티가 참 좋은 커뮤니티가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 두 분이 왔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커뮤니티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들은 점심을 프로바이드 하잖아요. 내 서비스 끝나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뭐 국도 있고 뭐 피자도 해주고 그런 컬처가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그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 컬처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 와서 커뮤니티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지금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 아니어도 어떻게 우리가 잘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직도 한국 교회인데 어떻게 다른 한국 사람 아니라도 어떻게 그렇게 서브할 수 있는지 그런 교회가 앞으로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패스터 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혹은 또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것은 무엇이신지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제일 힘든 일을 같이 앉아 계시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해하는 거 네. 긍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컬처는 특히 어느 때는 제 아버지 아니면 어떤 멘토 같은 분들은 이제 남자니까 아니면 전도사니까
힘든 일을 포커스하지 말고 그냥 힘내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긍휼 보여주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아파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요. 네. 제가 어떻게 긍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새날교회 EM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예.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젊은이들을 리더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부 다 하면 저도 힘들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제가 뭐 아프면 아니면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가 큰일 나니까 제가 리더십 네. 디렉터 근데 다 젊은이들 2세들한테 리더십 지금 주고 있는데요. 너무 잘해요. 젊은이들이 패션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어리고 가족도 아직 없고 시간도 많고 이제 패션이 너무 많으니까 그 패션이 저도 패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교회를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 너무 잘하고 very creative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같이 relate 할 수 있으니까 제 교회가 뭐 successful 하는 말 말고 그냥 잘 나가는 이유는 그 젊은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다 리더십 입고 있어요. 그래서 네. 리더십을 키우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예. 데니얼 류 패스터께서도 한국 철치에서 그로우업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교회 어른들 또 KM 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 2세 분들이 그리고 이제 third generation도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KM을 많이 떠났고 EM이 떠났고 KM을 약간 무시하고 뭐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EM 분들은 KM을 좀 떠나고 그냥 잘 대화가 relationship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잘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우리 2세하고 1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reconcile 하고 같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같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KM에 뭘 부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런 대답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EM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성숙한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데니얼 류 패스터께서는 사실 한국말이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처음부터 맞아요. 끝까지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니얼 유께서 아주 주옥 같은 귀한 방송, 오늘의 메시지를 저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들으시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네. 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패스터 데니얼 류의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꼭 한번 방송 듣고 싶어지지 않으시나요?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59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